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위험자산 시장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내부적으로도 스트래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간에서의 핵심은 이런 공포 자체보다도 실제 현물 수요와 유동성 흐름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꺾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을 통해서도 시장의 내부 흐름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 마스터 클럽 통해서 주말 동안에 전해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이번 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가격 압박을 받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서는 스트래티지의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SEC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2029년 만기 전환사채 약 15억 달러를 재매입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이 재원 조달 방식에서 현금과 ATM 주식 발행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매각 대금을 공식적으로 포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우선주 배당 부담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입가 부근에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ATM 주식 발행 여력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실제로 매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공시는 했지만 또 행보 자체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시 환경을 꾸준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사실 뭐 큰 수확은 없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협의 내용들이 실질적인 파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답들이 나오기 전에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움직임들을 보였고 실제 10년물 국채금리도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위험자산 전반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거시 일정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의 구체적인 금리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모멘텀 자체가 AI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은행이 마크업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통과까지는 여러 가지 관문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농업위원회가 12대 11로 통과시킨 별도의 법안과 병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법안은 디파이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봉합을 할지 통합을 할지 여부들을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해상충 조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도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해당 조항 없이는 본회의 협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대통령을 겨냥한 조항이기 때문에 수용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60표 확보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통과에 필요한 민주당 지지를 얻지 못한 만큼 이 이해상충 조항이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년물 국채금리가 핵심 경계선으로 불리는 4.5%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이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장기금리가 급등하게 됐을 때 늘 탁호를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세 외교 정책 강도를 일부 조절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상승과 지난주 PPI에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 위험성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금리를 동결하지만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기조들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클래리티 법안, 현재 연내 통과 가능성을 폴리마켓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상원은행이 마크업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62%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과를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추가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스트래티지의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공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마이클 셀러 창립자는 빅닷에너지라는 코멘트와 함께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의미심장한 멘트와 함께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는 걸 알렸는데 시장에서는 2만 BTC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ETF 주간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TF가 그동안에 주간 순유입을 기록을 하다가 큰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2월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고 단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또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온체인 지표 통해서 흐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포 및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중립 구간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방 이탈했고 현재는 극도 공포 단계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공포 구간은 장기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분할 매직 기회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이 다음 상승 사이클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장기 보유자 관련된 지표들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강한 비관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온체인 상으로 봤을 때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에 약 210만 BTC가 장기 보유 구간으로 이동했다라는 점은 여전히 큰 자금을 굴리고 오랫동안 시장을 바라보는 이 장기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을 여전히 재축적 영역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컨트의 사이클 모멘텀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사이클 모멘텀 지표가 여전히 음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중립 구간으로 전환하기까지 불과 5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세 지속과 강세 재개 경계선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상승 이후에 매도 압력을 소화하고 재축적 그리고 숨고르기 구간에 더 가깝지만 또 스트래티지 매도에 대한 공포감들과 장기 국채금리 급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들이 또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현재 지지 구간을 유지를 하면서 방어에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어떤 구간들을 주목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차트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최근 7일 동안의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유통량 한번 살펴봤을 때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억 달러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내 유동성 위축과 위험 회피 심리가 반영이 됐는데 다시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시그널로 봤을 때는 시장이 구조적인 붕괴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공포 이후로 유동성을 재흡수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URPD 지표 통해서 중요한 구간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으로 82K와 83K, 85K 구간에 물량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핵심적인 분기점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82에서 85K 요 구간을 상단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적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상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조정 시에는 실질 시장 평균 가격과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 78K 부근을 지켜내야 되는데 현재 주봉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이 구간을 하방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77K대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지 구간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앞서 코인마스터 클럽 내용을 통해서 이번 주 핵심 포인트들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핵심 이슈는 생략을 하고요. 바로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URPD 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82K부터 해서 그 상단으로 85K까지 빼곡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바로 상단으로도 매도벽이 빠르게 형성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주요 주체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바이낸스 CVD 상으로 전체 주문량은 매도세가 우위에 있고요. 더 중요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현재 음수 영역에 머물면서 점진적으로 바닥을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관들의 진입이 더 늦춰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캡처했던 시점에서는 77.9K였는데 현재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77K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현재 22평선을 하방 이탈하고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과 그리고 5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22평선과 앞서 말씀드렸던 78K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라고 볼 수 있고, 상승 추세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202평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들을 보셔야 되고요. 현재 RSI 상으로 봤을 때는 중립 구간인 50을 하회했고 MACD 상으로 데드크로스 이후로 약세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